자, 다각도 문제 해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023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 문제를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집합에서부터 유리함수, 무리함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만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집합에서부터 유리함수, 무리함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번 조건 명제 관련 문제죠. 자, x는 의미 아닌 실수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의미 아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많이 알아듣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수를 이야기할 때는 실수 범위 내에서 실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양수, 영, 음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 아니다라고 하면은 양수랑 영을 모두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내려가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50 이하의 자연수, 50 이하의 자연수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A와 B, U의 부분 집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걸 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집합은 뭐다? 결국은 전체 집합에서 이제 차집합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A 차집합 B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A 차집합 B라는 거는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B에 공통된 것들을 제거해라 라는 뜻인데, A에 있는 원소는 30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30, 2, 15, 3, 10, 그 다음에 5, 6 이렇게 8개가 되겠죠. 이 중에서 3의 배수인 걸 제외해라. 따라서 A 차집합 B는 1, 2, 5, 10 이렇게 4개가 되고, 전체 집합에서 이 공통된 4개를 빼라. 그러니까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를 빼라라고 하는 거니까 개수는 결국 뭐가 되죠? 50에서 4개를 빼면 46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F가 항등함수다. 항등함수라는 거는 X를 넣었을 때 X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정의역에서 말이죠. G는 상수함수니까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조건을 보면은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는 7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x가 1일 때도 f1 더하기 g1 더하기 h1은 7, x가 2일 때도 2를 넣고 얘는 7,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3을 넣어도 f3 더하기 G3 더하기 H3은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5까지 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F라는 부분은 항등함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X가 넣었을 때 그대로 나오니까 1, 2, 3으로 바꿔줘도 되고, G1, G2, G3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죠? 어떠한 하나의 상수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수값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h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G3 더하기 H1이다. 근데
g라는 함수값은 상수함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수 더하기 h1을 구하는 게 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빼주면은 답이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2부터는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자, 내려가서 16번입니다. 집합 라지 x에서 0에서부터 4까지 x에서 x로의 함수 요게 1대1 대응일 때 f1의 값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부터 그려볼까요? 자,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1대1 대응을 만드는데 3회부터 4까지는 3 넣으면 0이죠. 4 넣으면 1, 즉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요게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져 있고 자, 1대1 대응이니까 일단 모든 정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1에서부터 4까지도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죠. 지금 0에서부터 1까지는 이 x-3이 대신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차 함수로 4에서부터 1까지 이제 맞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 하나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범위. 지금 3이 안 들어가 있죠. 3을 여기다가 이제 빈 칸으로 두면은 지금 검은색 같은 경우는 4가 치역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1이 치역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2차 함수만 따졌을 때 x-3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 0을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고 2차 함수 기준으로 3을 넣으면은 x-3으로 되겠지만 얘가 2차 함수만 생각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제 여기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1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2차 함수만 생각했을 때 0에서부터 3까지만 생각해라. 근데 전체 실수에서 생각하면은 3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0을 넣으면은 b는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은 b가 4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f1의 값은 a 더하기 b가 돼서 플러스 3분의 5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4에서 빼야죠. 4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둘 중 하나의 그래프를 선택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18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는데 P이면 Q, P이면 not Q 모두 거짓이 되다라고 하면 뭐예요?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P는 Q에 포함되지 않고 P는 Q의 여집합에도 포함되지 마라. 자, 이거를 뭔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을 두 개로 나눠서 여긴 Q의 영역, Q의 여집합의 영역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P도 전체 집합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Q에도 속하지 않고 Q의 여집합에도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걸쳐서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일단 Q부터 생각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5랑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가 q고 양쪽에 이제 q의 여집합입니다. 따라서 이 p라는 집합은 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 있으면 돼요. 여기 안에 쏙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p를 풀어보면은 k-에서 k 플러스 2니까 여기가 k-2,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걸쳐 있으면 되겠죠. 자, 다 등호가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되겠어요? 당연히 k-2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제 k는 1보다 작아야 되고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5 근처에 걸쳐 있는 걸 볼까요? k-2가 5보다는 작아야겠죠. 다음에 k 플러스 2가 5보다는 크거나 커야 된다. 근데 이제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여기는 등호가 있나 없나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는 k-2가 등호가 여기 있으면 5랑 같아지면은 그래도 한 달이 걸쳐 놓는 거니까 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등호를 반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이제 k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요거에 해당되는 정수들이죠. 얘에 해당되는 정수는 4, 5, 6, 7. 자 이걸 다 더해주면은 얘네 다 더해서 6이 되니까 16. 답은 16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등호가 한쪽만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겠죠. 요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가도 Q의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지만 쭉 오다가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Q에도 한 발 걸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양쪽에 걸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은 등호가 필요 없지만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에 등호가 되는 순간부터 양쪽에 걸쳐 있는 게 된다. 따라서 한쪽에만 등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는 자 19번 보면은 가에서 이미 0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다. 나 조건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가 아니라면 a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우를 써서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라면 a제곱 마이너스 2는 라지 a의 원소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를 봤을 때 0이 이미 들어가 있죠. 0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을 넣은 마이너스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곱하면은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선 반복이 되죠. 따라서 0, 마이너스 2, 2는 무조건 A의 원소들이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조건을 보니까 지금 원소가 몇 개죠?
4개 있어야 돼요. 여기에 1개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거냐? a랑 a제곱 마이너스 2가 같으면은 2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해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걸 고르면은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원소로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1개만 넣어도 가능하죠. 왜 이런 걸 택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1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5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5개를 이제 가지기 때문에 다조건의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말이 안 된다. 1개만 들어가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되냐? 이런 게 2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기 때문에 2는 이미 들어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1 하면은 집합의 개수는 하면서 1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답에 1개는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앞에 했던 거에서 힌트를 가져봐야 돼요. 자, 3번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a랑 a제곱 마이너스 2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는 1, 2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원소들을 내가 어떤 원소를 가졌을 때 이 원소가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또는 2 뭐 이런 게 되면은 이 a를 넣어도 1개만 추가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뭐가 있죠? a제곱은 2,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a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두 개는 어차피 여기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야. 따라서 이제 0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원소가 있으면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2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걸 1개만 추가해서 원소 4개의 집합이 되냐? 그게 바로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3개가 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합 1개, 0 마이너스 2 루트 2 집합 2개, 집합 3개.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을 확인하고 푸는 게 아니니까 틀리면은 말씀해 주세요. 수정해서 올릴 테니까 그냥 푸는 겁니다. 자, 함수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볼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라고 20번 다음에 21번이 있는데 21번은 무게중심 대칭이동이니까 안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문제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살펴봅시다. 서로 다른 세 실수 이런 거 중요하죠. 같은 실수가 되지 않냐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방정식 fx 요 놈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게 알파 베타 감마뿐이다. 자, 근데 나조건 보니까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바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f 감마가 알파 또는 베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편의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감마가 알파냐 베타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온다. 즉 fx와 x의 y는 fx랑 y는 x가 연립했을 때의 교점이 뭐다? 알파랑 베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자, 근데 특이하게 또 우리가 2차 함수랑 무리 함수를 배웠을 때 특이점을 배웠죠. 2차 함수의 특이점도 a, b, 무리 함수의 특이점도 a, b. 무리 함수부터 생각해 봅시다. 루트 앞에 음수, x 앞에 양수니까 우측 하단으로 그려진다.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b니까 b가 제일 꼭지점 위쪽으로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y는 x랑 이제 교점을 생각해 볼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y는 x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은 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교점이 두 개니까 접하면 안 되겠죠? 더 내려가. 그러면은 두 개가 되고 이렇게도 두 개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지나기 전에 두 개 지난다. 이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실수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알파, 베타가 되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fx랑 y는 알파, y는 베타와의 교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y는 알파, y는 베타와의 교점. 지금 무리함수를 덜 그려서 그렇지 쭉 내려가니까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뭐죠? 감마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생기겠네요. 근데 서로 다른 세 실수 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닐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쭉 더 내려가서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2차 함수가 쭉 내려가서 이런 데서 만나면은 여기서도 뭐 쭉 갔을 때 하나 만나겠고 여기서도 또 하나 만나겠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감마 1, 감마 2 총 4개가 생기겠죠.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라고 보면은 결국 뭐예요? 교점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세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런 게 가능한 것들은 어디에서만 지난다? 꼭지점을 지나면서 하면은 여기서 x축과 평행하게 그려도 하나에서만 만나고 x축과 평행하게 그려도 알파, 베타 나머지는 지웁시다. 여기 베타 그리고 여기 쭉 나가가지고 여기서 감마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자, 이렇게 만나는 것만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실수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요 놈이 y는 x라고 했으니까 a, b는 y는 x 위에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y는 x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a, a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점의 좌표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우리는 베타, 베타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fx는 x가 베타보다 작을 때,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를 넣었을 때도 알파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는 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거를 이항해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제곱 옮겼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약분을 하면 되는데 약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옮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면은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리는 없고 알파는 베타 플러스 1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게 옮겼나? 여기가 반대가 됐네요. 플러스 1이네. 베타는 알파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알파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다가 감마를 넣었을 때도 알파가 나온다고 했었죠? 알파가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베타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해 봅시다. 없어지고 넘기고 1은 루트 감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제곱하면은 감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넘기면은 감마는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2다. 그러니까 뭐다?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세 개 더했을 때 15라네. 그러면은 3알파 더하기 3은 15다. 알파는 4다. 4, 5, 6이 됩니다. 4,4를 지나고 5,5를 지나고 6,4를 지난다. 자, 그러면은 F9를 뜻하는 거니까 9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가 5를 기준으로 왼쪽은 2차, 오른쪽이 무리함수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값을 얻을 수가 있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케이스를 나눠서 살펴보는 그러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쉬운 문제죠. 단답형에서 제일 쉬운 거.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시오. 교집합 A 교집합 B를 구하면은 공통으로 있는 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개 곱하면 35가 되고 F 도트 F1 F1의 역함수 아니 F 역함수 1 그러니까 뭐예요? F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이 4로 갔네. 그러면은 F4의 값을 구하시오. 얘는 3이 되는 거고 F1의 역함수 어디서 출발해야 아니 1에서 어디서 출발해야 1에 도달하는가? 2죠? 2. 그래서 5번 답이 5다 라고 볼 수가 있고 25번 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a분의 1 그러니까 a분의 1,0에서 시작을 하는데 루트 앞에가 양수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 앞의 개수는 음수입니다. 즉 좌측 상단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니까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더하기 1 즉 루트 5a 플러스 1 얘가 최대값 4가 되도록 해라. 제곱해주면은 a가 3이 됩니다. 잘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쭉 없다가 30번이 있네요. 자, 30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뭔가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아까 어떤 거? 쭉 올라가서 요거 20번하고 비슷한 문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뭔가 고정된 점, 특이한 점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걸 보고서는 우리는 점근선이 어디 있다를 볼 수가 있죠. 1,2를 기준으로 해서 1,2를 찍어서 점근선 지금 A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참고로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뭐 엄청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0 넣었을 때 A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A가 1보다 작다 그랬네.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A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A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어디까지만 그려야 돼? A 지날 때 X에다가 A 넣어봐. 그러면은 1이 나오네. A, 1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X가 A보다 클 때 이건 뭐예요? bx x-a가 0이다라고 하면은 0 a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지. x축하고. 근데 플러스 1이 있다라는 건 뭐다? 플러스 1이 있다는 건 뭐다? 0하고 a 넣었을 때 y는 1하고 교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y는 1 0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다. 또는 지금 b가 양수인지 물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그냥 일단은 상상만 해봅시다. 좀 더 확정 짓는 거는 다음번 이따가 할 거고. 왜냐면은 A가 1보다만 작다고 했으니까 A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라. 어떤 조건? 가나 조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제일 작아?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제일 작네. 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미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는 함수값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함수값들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가해서 위배가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a가 됩니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또 이제 그냥 작은 것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2차 함수로. a일 때 1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a를 여기다가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b조건 bx x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커지지. 이런 말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만 할 때. 자,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 본다? 이게 쭉 내려가는 걸로. 쭉 내려가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이런 데 있으면은 여기 또 더 낮은 게 생기죠? 말이 안 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a가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작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마이너스 2가 완전 최소값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아, 즉 뭐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여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차 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0과 a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은 바로 a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아까 생각을 했을 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만 하면 뭐다? 결국은 마이너스 4야.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랑 같은 거 생각해 봤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이거 이따가 또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할 때 첫 번째 케이스 다른 데 그려줍시다. 이제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하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위로 볼록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맞죠?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얘도 가능하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마이너스 4일 때는 b가 양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음수가 된다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가조건에 대해서는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보면은 절대값 fx는 2.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야? 여기다가 2라는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값 fx. 절대값 풀어보면은 fx가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뭐야? 마이너스 2에도 줄을 하나 그었을 때 여기에서도 하나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2 한번 찍고 올라가야 되겠죠? 즉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겠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2랑 마이너스 2 두 개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다. 여기서 2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는 내려가다 보면 만날 테니까. 즉 여긴 뭐야? 마이너스 2랑 0의 사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러면 끝났죠? a가 마이너스 4일 때 fx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2차 함수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일 때. 자, 1번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이렇게 돼서 b는 4분의 3임을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즉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 마이너스 b 플러스 1, 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a1, b1, a2, b2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다 더해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7 더하기 4분의 3. 여기다가 40을 곱하라고 했었죠 아까. 마이너스 40 곱하라고 했네. 마이너스 40 곱하니까 곱해주고 40 곱하십다. 마이너스 280 더하기 30,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붙이니까 답은 250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모든 집합에서부터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각자 교과 선생님, 담당 교과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